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항상 곱슬이라서.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생식을 다 시켰었는데 얘가 보이나? 안 보이네. 잠시만. 어쨌든 월요일날 시켰던 생식이 전부 다 오늘 토요일에 배달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면 여러 군데서 나눠서 시킨 생식들이 전부 다 배달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식을 뜯으면서 제가 어떤 고기를 어느 농장과 어느 생식 업체에서 시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생식에 관한 영상은 3탄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1탄은 생식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하는 정보까지만 말을 하려고 해요. 2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식이 익숙해졌을 때 이 생식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고기의 다양성과 어떤 내장과 어떤 내장 섞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고기의 각각 영양소가 다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단기적으로 생식을 하실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고요. 3탄에서 이제 꼭 중요하지는 않지만 생식에 부족한 영양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필수적인 영양 보조제들에 관해서 제가 먹이고 있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저는 일반적인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건강상 지켜야 되는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제가 먹이는 건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보조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노견이거나 슬개골 탈구가 있는 강아지던가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먹이는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은 올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택배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더펫코리아에서 배달이 왔고요. 저는 이걸 좀 뜯어볼게요. 지금 좀 배송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려서 한 3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안 녹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 녹았는데? 안 녹았어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켜. 아니야, 얘 좀 녹았다. 그리고 얘는 완전 단단. 몇 개야? 지금 이미 4개. 닭 안심 1kg, 그리고 저는 얘는 오리 염통 분재육, 오리 염통. 어떻게 난리 났어. 그리고 얘는 소 염통, 얘가 오리 근위,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얘가 소간. 너무 냄새가 심해요, 간은. 얘는 소간입니다. 보면 양고기. 이렇게 햇반 크기에 다 오는데 얘네들은 5개가 와요. 1kg를 시키면 분쇄육은 5개가 옵니다. 아니야, 먹지 마요. 그럼 저는 이거 빨리 오늘 당장 소분하지 않을 거는 냉동실에다 빨리 넣어놓고 올게요. 두 번째 택배가 칠면조 농장에서 왔어요. 여기는 선유 칠면조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엄청 잘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인친분께서 여기서 구매를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신선해 보여가지고, 여기는 진짜 택배가 빨리 왔어요. 이거 서비스로 넣어주신 내장 같은데 이게 생이거든요? 이건 얼렸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방금 다 먹었잖아. 오이 쉣. 뭐야, 그냥 들어있어. 그냥 들어있어요. 손 씻고 올게요.
네, 그렇게 저는 어제 택배를 받아서 소분을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소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생식학개론에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다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간간히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생식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내 강아지의 하루 급여량을 알아야 해요. 체중의 2%에서 3% 사이를 먹여요. 근데 저처럼 보상 간식이나 훈련 간식을 많이 먹이시는 분들은 한 2.2%에서 3% 정도를 먹이시고 간식은 넉넉하게 주시는 걸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간식을 많이 주지 않는 견주님들은 체중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2.5% 그리고 내 강아지가 좀 말라서 체중이 쪘으면 하시는 분들은 3%를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생식을 먹이시기 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생식을 한 끼를 먹일지 두 끼를 먹일지. 생식은 위의 산성이 소화시킬 때 다르다고 해서 생식은 생식만 먹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생식을 섞어서 먹여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먹이되 사료랑 생식의 텀은 길게 두고 먹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결과 다 견해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특별히 소화기관이 민감하지 않은 강아지라면 섞여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저희도 우동 먹으면서 스시 같이 먹어도 소화 잘만 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식만 주는 것보다 생식같이 수분이 있는 음식을 곁들여서 주는 거가 훨씬 그냥 사료만 주는 것보다 영양가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생식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우시고 생식의 영양소에 대해서 아직 다 공부하시기는 부담스러우시면 닭발이나 아니면 닭 가슴살이나 닭 안심 이런 거를 사서 건사료에 곁들여주면서 생식을 먼저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생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저희가 반려견 생식 전문 업체들이 요즘 엄청 많아졌는데요. 뭐 프레이식이다, 바프식이다 이런 말들이 엄청 많죠.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이식은 뭐냐면 늑대들이 먹는 식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강아지에게도 늑대들의 식단을 비슷하게 맞춰준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식단이에요. 그래서 늑대들은 자연에서 뭐 특수한 상황이지 않은 이상 과일이나 야채는 섭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이식이라고 불리는 밥에는 대부분 야채가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걸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한국에는 프레이식이라고 해놓고 바프처럼 야채나 과일이 들어가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프는 뭐냐면 프레이식인데 그냥 야채와 과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은 늑대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의 가정견들을 위해서 다른 영양소들을 보조제도 넣어주고 하는 식을 바프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프식으로 하고 있어서 야채, 과일, 퓨레를 소량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비타민이나 섬유질 같은 게 흡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식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바프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프던 프레이던 모든 식단들은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0%는 쇠고기를 쓰고 10%는 뼈를 쓰고 나머지 10%를 분비기에 속하는 내장을 써요. 그래서 가끔 생식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내장이 섞여 있다라고 써 있어서 이거 그냥 주면 내장도 골고루 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장이 10%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통분쇄육으로 돼 있는 닭, 오리, 칠면조 등은 분비기에 속하는 내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 챙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비계 내장에 속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장 중에서도 심장, 그러니까 염통이라고 많이 써있죠. 그리고 근위는 모래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닭이나 오리, 칠면조 등의 근위가 많이 딸려오거나 따로 팔죠.
그리고 허파, 혀 얘네들은 전부 다 근육이기 때문에 내장이기는 하지만 살코기의 80% 비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비계 내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들어가도 그 10%의 내장 비율이 채워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분비계 내장을 쓰는 이유는 분비계 내장이 비타민 A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충족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분비계 내장에 속하는 것은 간, 췌장, 비장. 근데 생식 사이트나 농장에서 보면은 지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콩팥하고 뇌. 이것들이 분비계 내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10%를 구성을 해야 해요. 근데 또 10% 가운데서도 10%의 반, 그러니까 5%는 간이 속해야 되고요. 나머지 5%는 이 분비계 내장 중 어떤 걸로든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분비계 내장 중에서도 간이 제일 비타민 A가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로 10%를 채워버리면 비타민 A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을 5%로 반을 챙겨주는 이유입니다. 내장 부분이 제일 조금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생식에 있어서 제대로 지켜주시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도 정말로 큰 문제가 되지만 과다돼도 진짜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생식을 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내장을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챙겨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80% 살코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장 중에서도 근육에 해당하는 내장들은 80%의 살코기 비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일단 고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고기들을 주는 게 가장 영양소를 밸런스를 맞춰서 주기에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생식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건 한 끼에 3가지 이상의 다른 고기들을 포함해서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조합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닭고기로만 식단을 구성해서 주면은 큰일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닭고기가 다른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등보다 훨씬 오메가6, 오메가3 등등 다른 영양가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거의 반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닭고기는 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닭고기는 한 25g 이상 안 주는 편이에요. 25g이면 도로의 식단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반려견 생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들에 들어가 봤을 때 뼈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에서 20%까지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주 가끔 10%를 차지하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사실 10%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다른 순살을 넣어서 줄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뼈 함유량이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 함유량은 15%에서 20%까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고기도 살코기를 섞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분쇄육으로만 된 고기는 처음에 생식을 시작하실 때는 주기 편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강아지가 송곳니도 쓰고 어금니도 쓰면서 치석을 없애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살코기를 섞어주고 뼈도 통육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생식하시는 분들 보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보면 야채 엄청 많이 들어가던데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고기는 너무 신선한데 야채가 너무 많은 함유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야채와 과일은 기본적으로 늑대에게 필요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나 장이 소화를 잘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를 너무 많이 주실 경우에 강아지가 흔히 설사를 하는 걸 많이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권장량은 5%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5%는 정말 요만큼이에요. 한 끼에 5%면은 도로는 3g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채와 과일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엄청 많이 주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프레이와 바프 모델, 어떻게 생식을 비율을 주는지를 알았으면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고기를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 구매처를 찾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장과 생식 사이트들도 전부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식 사이트에서 샀다고 해서 고기 질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마트 진열돼 있는 고기들은 한참 동안 밖에 나와 있잖아요. 걔네들보다는 생식 사이트에서 급속 냉동을 해서 돼 있는 고기를 사오는 게 훨씬 신선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최상의 신선도를 원한다면 농장에서 직접 주문을 하시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신선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구매처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고기와 뼈, 야채, 내장 함유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예요. 생식 사이트에서 보면 한 20% 정도 과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면 섞어주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과일이나 야채는 고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약도 더 많이 치고 신선도도 금방 상하기 때문에 진짜 3g 한 끼에 주는 건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갈아서 섞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분쇄육을 살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야채나 과일인 분쇄가 같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서 제가 따로 직접 챙겨주는 편이에요. 두 번째 명심하셔야 될 거는 고기가 얼마만큼 종류가 다양하게 파는지. 왜냐면 한꺼번에 배송비를 낼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이 유리해요. 5,000원까지도 받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더펫코리아처럼 다양한 특수고기까지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 가격 너무 중요해요. 제가 밑에 정보란에다가 제가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농장들과 생식 업체들을 다 적어 놓고 대충 샀을 때 1kg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적어 놓을게요. 근데 간단하게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비싼 농장에서는요, 신선도는 선 주문 후 도축이라 최고예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사양오리 암컷 하나가 1.4kg에서 1.8kg예요. 이게 45,000원. 플러스 배송비도 한 5,000원 들어요. 그러니까 1.8kg, 많으면 맥시멈 1.8kg 고기를 뼈까지 포함돼 있어서 살코기는 더 적을 거예요. 그게 한 5만 원이라는 거죠. 1kg면은 도로는 하루에 25g씩만 먹어도 40일밖에 안 먹어요. 근데 그게 5만 원이에요. 저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도로 비싼 고기는 어차피 고기 종류는 같기 때문에 더펫코리아에서 주문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로 좋은 복지가 돼 있는 농장에서 항생제도 쓰지 않고 방목해서 키우는 애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격적으로 물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에 타협을 해서 더펫코리아에서 오리를 구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14,500원, 배송비는 5,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가격이 거의 반값보다 더 낮아지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들이 몇 개가 있어요. 돌핀 양고기, DM 푸드몰, 여기서는 제주 흑돼지를 팔아요. 신선도가 아주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 시켜보지 않았는데 곧 시킬 거예요. 그리고 사러가라는 풀먹은 소를 파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카레용 소고기가 가격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순살이기는 하지만 뼈는 더펫코리아 같은 곳에서 날개뼈, 목뼈
닭발, 오리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서 뼈 함유량을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순살을 사실 거면 양고기, 제육돼지, 그리고 사러 가서 소고기 이거 3개 강추드립니다. 가격이 전부 다 더페코리아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원 정도야 그렇게 질이 훨씬 높아진다면야 우리가 낼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당장 생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생식학개론은 1탄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박테리아 등등에 굉장히 민감해요. 살짝 위생에 관해서만 결벽증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가 사용하는 식기는 다른 스세미 갖고 세척을 하고 생식하기 전과 후에 살모넬라균까지 죽일 수 있는 유아용 항균 스프레이까지 착착착착 해서 전부 다 모든 공간을 닦는 편이에요. 도마도 용기도 다 이유식 제품을 써서 전자레인지에 소독도 가능하고요. 열탕 소독 또한 가능한 것을 씁니다. 소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소분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쓰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긴 베베락에서 나온 트리에탄 플라스틱 컵을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탕 소독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소독을 해도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얘네를 샀어요. 그래서 보면 한 끼에 먹는 양은 한 이 정도에 들어가요. 이건 지금 150ml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이것 말고도 혹시 몰라서 다양한 사이즈를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저는 일단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얘는 좀 많이 커요. 거의 2끼 양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얘는 한 28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많이 커요. 아까 얘에 비하면 많이 크죠? 그 다음 사이즈는 한 210ml?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얘네가 3단계로밖에 사이즈가 없어서 제가 지금 소, 중, 대를 얘는 중이고 얘네를 다 갖고 있는 거라서 베베락 사이트에 네이버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 3종류밖에 없어서 크게 미리를 몰라도 사는 게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 거면 저는 한 끼씩 담을 거면 조그만해. 2끼를 한꺼번에 담아서 그냥 해동시키는 게 편하실 것 같으면 중간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도로가 지금 5.8kg예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간식 같은 것도 좀 꽤 많이 주는 편이라서 그걸 제외하고 계산을 해서 몸무게의 한 2.23%까지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끼에 한 65g 정도 먹어요.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머리를 일단 묶고 왔고요. 농장에서 온 택배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얘네가 녹고 있어서 빨리 지금 소분을 이미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1kg이기 때문에 이 닭 안심은 제가 200g씩 소분을 할 거예요. 저는 이유식 도마를 쓰는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딱 구불려서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을 돌리면 소독이 돼요. 그래서 열탕 소독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쓰는 편이고요. 콩팥은 차가운 물에다가 담아놨어요. 빨리 녹이려고. 근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런 프라이팬 용기를 미리 다 깔아놓고 요건 저울이에요. 얘를 까보겠습니다. 닭을 일단 어느 정도 떼서 그램을 측정을 해서 대충 잘라볼게요. 다음에 이 하나를 넣어보면 오! 얘 하나가 25g이네요. 그러면 간단해졌어.
그러면 저는 지금 칠면조 소분을 다 하고 올게요. 네, 이때 제가 밤에 너무 늦어서 너무 졸린 바람에 영어로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병에 서리가 끼는 게 싫어서 일일이 지퍼백에다가 담아서 냉동실에다가 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치킨은 뼈를 제거한 거의 대부분 순살로 했고요. 저는 여기다 추가로 닭발이나 아니면 목뼈를 넣을 거기 때문에 뼈 함유량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는 소분을 했고 미리 몇 개를 꺼내 놓았어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2개를 미리 꺼내 놓았어요. 생식이 지금 꽉 차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아까 냉장고에 미리 밤새 해동시켜 놓은 고기에 이거는 야채, 과일, 퓨레고요. 저는 한 끼에만 이걸 섞어줘서 하루 양 급여량을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메추리알도 저는 다 깨끗하게 씻어서 냉동을 시켜놓은 제품을 이 2가지를 한 급여하기 1시간 정도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적당히 녹아서 아삭아삭한 질감으로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급여하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잠가서 냉장을 또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하지. 앉아. 먹어. 감사합니다.